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늦었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채널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진출하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지사를 설립하는 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미국 지사 설립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절차와 전략, 그리고 은행 계좌 오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 와서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경우 비자가 필요한데 주재원 비자는 어떻게 발급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국 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법인과 미국 지사는 어떤 게 다를까요? 미국 법인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서브시더리라고 하고, 그 미국 지사는 이제 브랜치 오피스라고 하는데, 브랜치의 경우는 당연히 그 한국 법인에서 50% 이상의 지분이 출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미국 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법인 설립 과정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네.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대기업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미주 법인이란 이름으로 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 그렇죠. 기아 미국 법인, 삼성 미국 법인,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한국 본사의 지분을 쉐어한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 출자하고 미국에서 그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이쪽에서만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업체분들이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대표자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다고 했을 때나 뭐 여러 이유로 해서 이제 미국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지사로 설립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기 오피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비자 관계나 뭐 이런 거겠죠. 네, 네. 비자 관계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피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거의 소규모로 네.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네. 굳이 지사라는 명분으로 설립을 해야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지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라든지 어떤 사무실 안에 여러 이제 맨파워들, 예를 들면 마케팅 지원 서비스나 그런 본인들이 각자 원하는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들은 단독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지사의 형태로 중소기업 진흥청이라고 하죠. 여기에 네.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지사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큐베이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아니고 내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매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그저 시장 조사 정도 하고 거기에 있는 전문 인력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기업이나 그런 사업자들께서는 물론 인큐베이터가 초창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들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는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데 조금 돈이 세이브되는 면이 있지만 본인만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100%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죠. 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미국의 지사를 설립하려는 분들이 지사 설립 절차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식별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EIN number라고 하거든요.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이렇게 해서 고용주 식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신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사를 이제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이제 Statement of Company, 즉 이제 그 경영자 관련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영자가 누군지, 그리고 피지컬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소가 어디고, 그리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런 사업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 부분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한번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매년 그 2년에 한 번씩 또 각 주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컴퍼니 킷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관이라든지 뭐 Article of the Incorporation, 그 법인 정관,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뭐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있죠. 그 The Minute of the Director of the Board Members, 이런 그 의사록이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이제 스탁 서티피케이트, 이제 그 주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스테이트의 그 Secretary of the State of Government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sos.co.gov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그 관련 폼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뭐 State of Company 폼이라든지, Information of Company 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폼들을 다운받으셔서 그쪽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하시면 장점이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프라인은 또 메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일링을 해서 거기서 또 검토를 하고 그걸 또 메일백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이걸 등록하시려다 보면은 그 비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다양한 폼이 있고 다양한 그 카포레이션 그 형태마다 그 엔터티별로 신청해야 되는 그 서류들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뭐 저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컴퍼니 킷은 이제 구비가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법인 관련 서류는 보통 3주에서 뭐 5주 매일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는 조금 더 앞당겨져요. 그래서 그게 뭐 2, 3주 안에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4주 이상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급한 경우는 익스프레스 오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전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자 등록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저 그 본인이 하시려고 그러면 괜히 시간만 낭비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좀 저희 같은 데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CPA에다 맡기면 되는데, 주로 CPA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곳에 그렇게 의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어드레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피지컬 어드레스가 없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오피스로 주소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사를 설립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오피스를 렌트를 얻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경비를 좀 줄이고 또 뭐 이제 시장을 준비하는데 그런 그 익스펜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맞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당연히 이제 그 주식이 다 이렇게 셰어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주식 증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실제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시면은 더 간단해지고요. 그 EIN 그 저희가 납세자, 고용주 납세자 번호 같은 경우도 EIN 넘버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도 이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 염두에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은행 개설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은행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코비드 기간에 이동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거는 이동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격리, 저희 캘리포니아 주는 아직까지 격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아시는 주가 있나요? 격리를 하고 있는 주가? 글쎄 미국은 네.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네, 없어요. 미국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격리, 네, 워닝 같은 건 있는데. 그렇죠. 2주 네. 격리나 이런 그 한국처럼 그런 제도가 없어서 미국에 들어오시기는 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 오셔서 일을 보시고 또 돌아가시면 격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은 다 이런 은행 계좌를 오픈할 때 이제 굉장히 요즘에 까다로워져서 대표자가 직접 와가지고 그 은행 계좌를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중은행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편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온라인, 요즘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뱅킹이 있어요. 온라인 뱅크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뱅크를 이용하시면 직접 고용 그 경영자가 오시지 않으셔도 그 뱅크 법인 회사 법인 오픈이 가능합니다. 회사 뭐 법인 이제 계좌 오픈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은행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처음에 초기 자금이 좀 사용이 되겠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선은 뭐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까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셜 스크린 넘버를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소셜 스크린 넘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개인의 고유번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로 EIN 넘버라는 거는 페더럴 텍스 아이디 넘버라고 그래서 IRS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국세청이죠? 그렇죠. 그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번호인데 그 번호가 항상 그 주민등록 번호처럼 회사의 그 고유 번호로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하면 보통 2주, 3주 정도면 그 넘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번호가 나오고 스테이트에 코퍼레이션 등록이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오픈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도 이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퍼니 킷 아까 말씀드린 법인 정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주가 누구고 그런 컴퍼니 그 스테이트먼트 오브 컴퍼니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경영진 서류, 경영진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자와 그 경영진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퍼니 레졸루션, 예를 들면은 그 안에는 그 회사의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사규나 액티비티를 넣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지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 지사장이 그 회사를 대표해서 뭐 은행 업무나 여러 가지 그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컴퍼니 레졸루션, 뭐 기업의 결의안 이런 부분도 그 안에 서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비가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신청을 하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에 계신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지에 지금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여기에 소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미국 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면은 뭐 그런 분들이나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법인 계좌 미국 법인 계좌 오픈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팁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직접 미국까지 오셨다가 또 시간을 보내시고 또 돌아가셔서 격리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온라인 뱅크가 있는데 시중은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뭐 예를 들면 저축은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초기에 기업을 그 법인 계좌가 필요할 뿐이지 그 부분이 굳이 뭐 큰 시중은행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은행 그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5만 불까지는 다 보호가 돼요. 그 저축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뱅크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팁으로 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한국에 계신 분이 그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주재원 비자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 비자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비자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 그 거주 기간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브레이크다운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건 뭐 이민 쪽 관련되는 그쪽에 이제 그 문의를 하면 학생이면 학생 비자 아니면 동반자 아니면 뭐 관광 그리고 주재원이나 아니면 이투 비자나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전 박사님이 우선 뭐 주재원 얘기 하시니까 네. 지상사 직원들을 위한 비자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신 한국의 법인을 두신 분들이 미국에 지사를 오픈하실 때 여기에 와셔서 상주를 하셔서 근무를 하실 분이 있으신데 그분은 이제 그 주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L1 비자랑 E2 비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L1 비자는 실제로 이민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E2 비자는 대사관에서 그 관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점은 L1 같은 경우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미국에 파견되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E2 비자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미국 대사관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뭐랄까요 그 확인을 받아야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L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7년까지 연장이 돼요. 뭐 3년, 3년, 1년 이렇게 해서 7년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 그런 과정에서 뭐 비자를 나중에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데 E2 비자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뭐 7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플렉서블 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얼마나 여기에 상주를 할 건지에 따라서 L1을 받아야 될지 E2를 비자를 받아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동반자가 있을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L1 비자 같은 경우는 1년이 소요가 되고요. 그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고 이제 그 대신에 프리미엄 프로세싱 피가 있어서 그 이민국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특송을 신청을 하면은 2,500불을 내시면은 그 엑스퍼다이스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6개월 그 정도로 해서 좀 앞당길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E2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E2 비자는 보통 6개월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도 그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해서 그 급속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것도 2,500불 들고요. 뭐 한 3-4개월 이렇게 3-4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특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급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매니저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매니저 뭐 아무나 신청을 해서 그거를 주재원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법인에 1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그런 그 서류 증빙, 그렇죠. 근로소득세라든지 여러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서 그런 부분을 증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오시는 분이 지사장급으로 일을 하실 만한 분인지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저리얼 그 캐퍼빌리티가 있다는 그런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니저로 일을 했다는 그런 여러 그 증빙 서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약서 상에도 서명한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매니저급이라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하시고 그 어플라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어프로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아셔야 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영어에 능통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개를 드렸고 이제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없고 그저 그냥 좋은 제품 팔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그저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셔서 그저 열심히 일을 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인 설립이나 은행 계좌나 예를 들면 뭐 비자 관련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그 미국 현재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이너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시지 마시고 회사를 오픈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뭐 한 10년 정도 있었고 30년 동안 미국에 계셨으니까 이제 이런 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을 때 가능하면 우리가 그 BEP 기간을 줄일 수 있게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서 이제 각종 팁을 얻으셔서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